안녕하세요. 앞으로 글로벌 대기업의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 나누는 커리어 온에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와! 첫 번째 주인공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인 써니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9년째? 와, 징그럽네요. 징그럽죠? 네. 9년째 지금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 직무 선택하고 회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런저런 고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든지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확 풀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와. 기대해주세요. 네, 우와. 일단은 궁금한 게 인사 직무라는 거가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직무 중에 하나잖아요. 인사 직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처음에 일을 하게 된 게 계약직으로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된 업무가 교육 쪽 업무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쵸. 교육 업무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보람차기도 했고 그분들이랑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인턴분들 뭐 채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네. 사실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인사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만족도 네. 80% 정도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채용박람회나 이런 데 갔을 때 대학생 친구들한테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팁들을 가르쳐주는 데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서 80%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왜 불만인 부분인지 궁금해요. 솔직히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힘들 때도 있고 이제 인사팀은 언제나 욕을 먹는 부서이기 때문에 네. 인사 직무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사람 뽑는 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사에 어떤 업무가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회사마다 사실 조직 구성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크게 보자면 매니지먼트 쪽이 있고 디벨롭먼트 쪽이 있고 매니지먼트 쪽 안에는 이제 채용 업무라든지 CMB 복리후생 쪽 팀이 보통 그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D는 이제 뭐 조직 문화라든지 교육팀이 있어서 네.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직원이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다 관리하는 팀이 인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RM 쪽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업무들이 포함되는지. 크게 보면 그런 업무지만 정말 세부적인 업무들이 정말 많아요. 적절한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집이 안 되면 새로운 루트를 또 찾아야 맞아요. 그런 업무들이 있고 이력서가 들어오면 이력서를 하나하나 다 리뷰를 해야겠죠. 이력서를 리뷰를 했으면 이제 면접을 어레인지를 해야죠. 어레인지 하고 또 피드백을 취합해서 결과를 안내를 해야죠. 그쵸? 실질적으로 입사할 때 그런 서류들 다 받아야 되고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시스템상에 그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원활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등록을 하고 온보딩이라고 보통 하죠. 당일날 온보딩 교육도 하루 아, 진행을 네. 하고 그런 짜질구레한 일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일단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까지만 한 거예요, 지금?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온보딩 프로세스가 끝나면 이제 OJT가 시작되죠. 네. OJT가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은 끝난 건가요? 프로세스가? 회사 내부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에 잘 배정을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 기간 3개월 네. 또 그게 잘 지나갔는지 잘 트래킹을 하다가 평가서를 남겨놔야 되고 다른 정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죠. 네. 급여 지급, 근태 관리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도 HRM 안에 들어가고 있고 회사마다 쓰는 SAP라든지 쓰는 시스템이 다르지만 또 그게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를 다 일일이 계속. 트래킹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좀 매뉴얼리 하는 작업들이 사실 루틴한 작업들이고 되게 많죠. 네, 네. 많죠, 그런 게. 급여 담당자분들은 이제 좀 지나갔다 싶으면 또 한 달이 네. 또 급여 페이지. 작업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급여 지옥 네, 맞아요. 급여 지옥. 급여 지옥에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신조어를.
그리고 이제 아까 HRD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직 문화라든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업무 포함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입사자분들이 들어오면 또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알려줘야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높아지잖아요. 회사에 대한 뭐 소개를 하는 그런 입사 교육부터 시작해서 승진을 한다. 승진자 교육도 있고 네.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마다 그 교육에 대한 니즈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이제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기획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네. 연말 평가라든지 서베이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것도 보통 D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접근성이 좋은 직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팀을 신입을 거의 안 뽑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안 뽑잖아요. 실제적으로 글로벌 기업은 수직 채용을 위주로 하고 있고 주니어급도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대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셨을 때 신입이나 뭐 이직을 포함해서 인사 담당자로서 이런 성향을 갖고 있거나 역량을 갖고 있다면 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쵸. 정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 뭐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 연관성 있는 뭐 경영 쪽이면 좋긴 하지만 저도 전혀 연관성 네. 없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전공보다는 경험,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CMB 쪽 같은 경우는 정말 엑셀 작업도 많고 그쵸. 다달이 루틴하게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아서 엄청 꼼꼼한 분 그리고 이게 급여 관련된 거다 보니까 조용하고 묵묵한 분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혼자서 업무하는 걸 선호하는 분이면 저는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이나 교육 쪽은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야 되고 사람들을 대면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는 분 그런 걸 즐기는 분이 가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외국계 기업에서는 어쨌든 주니어급 채용은 있다. 다만 아시다시피 외국계 대부분의 주니어를 다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혹은 이제 아예 신입인 경우는 인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커리어를 계약직으로 스타트를 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정규직이어야지 정규직이 아니면 불안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계약직으로 시작하고 파견 계약직도 했었는데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력에 쓸 게 없는 거보다는 뭐라도 해서 쓸 걸 많이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계약직이라도 경험이 없는 거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력을 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계약이냐 정규냐 이런 것보다 직무의 전문성이 되는 업무를 해봤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네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쨌든 현직 인사 담당자시니까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채용 트렌드가 있는지.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빅텍트? 언택트가 점점 강조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사실 비대면으로 줌이나 전화나 온라인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쵸. 통신망의 에러라든지 뭔가 그런 세팅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되고 후보자가 얘기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영어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분이 약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들려서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나를 조금 더 잘 소통할 수 있을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잘 파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메타버스를 활용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채용할 때 지원자인 적 한번 해봤거든요. 아, 네. 들어가 봤는데 저는 MZ가 될 순 없나 봐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 페토도 저는 움직이질 못하겠던데요? 왜요?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미래에는 이러면 도태되겠구나 이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메타버스도 좀 가이드를 해야 되겠네요. 제발 너무 어려워요. 애가 계속 벽에 이렇게 부딪혀요. 연습을 시켜주세요. 네, 메타버스. 알겠어요. 채용 설명회도 메타버스로 하는 곳들이 생겼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저 큰일 났네요. 네. 이제 준비를 해야 되시는 걸로.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리버스 인터뷰?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는 면접자가 지원자를 평가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워낙 회사에 대한 정보도 많고 브랜딩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후보
후보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채용 트렌드인 것 같아요. 면접을 보러 온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네, 그렇죠. 네, 될 수도 브랜딩이 있죠. 될 수도 있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언택트 얘기도 나왔고 하니 면접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면접 꿀팁이 있다면 첫인상도 사실 무시하지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말로는 처음 몇 초 만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면접을 볼 때만이 아니라 저는 제가 안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평가가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쵸. 문 열고 인사하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표정과 맞아. 이 네. 언어적인 거 외에 비언어적인 게 너무 요소들이 중요한지라 네,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는 걸 저는 항상 강추합니다. 그거 말고는 JD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질문들이 다 거기 관련된 질문이고 그 JD에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도 적혀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네, 이번 기회를 또 빌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 JD에 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여러분도 아시는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 나와 있는 업무, 해야 되는 업무별로 내가 했던 업무 중에서 이거랑 연관성이 있었던 업무가 뭐가 있지? 뭐 그러면 내 강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매칭을. 깊이 있게 네. 매칭시키고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면접에서도 잘 적용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 대한 관심도 사실 무시는 할 수 없죠. 못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아는 거에 대해서 다 말해봐라 라는 걸 많이 질문을- 나오죠, 이 질문.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리테일 쪽이라고 하면 내가 이 브랜드를 쓰고 있다 이런 걸 어필을 하면서 내가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주는. 어필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면접 코칭할 때 회사에 대한 그 질문이 무조건 나오니까 5분 이상 혼자 떠들 수 있는 만큼의 컨텐츠를 준비하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시는 건 아닌지 전 5분 동안 떠들지 못할 것 그럴 수 같거든요. 있어요.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다. JD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관심도 너무 중요하다고 정리 네. 너무 잘해주셔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면접 꿀팁 얘기가 나왔으니 저는 이제 면접의 베스트 워스 사례가 좀 궁금한데 워스트 케이스가 더 생각이 많이 나기는 하는데 네,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이렇게는 하지 마라. 워스트 케이스가 연락을 해주면 그것도 고마워요. 아, 그쵸? 연락 없이 안 와. 그럼 가끔 제가 패닉이 오거든요. 내가 면접 시간을 잘못 안내했나? 오렌지를 했는데 내 네, 잘못됐나? 실수인가? 내 잘못인가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반대 아니야. 메일도 보냈어. 문자도 보냈어. 그런 경우는 정말 기본 매너여서. 그쵸. 이거는 진짜. 이렇게 노쇼를 하실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나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놔서. 그쵸. 그러면 다시 다음에 또 그 회사를 다시 지원을 하고 싶을 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일명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네. 블랙리스트가 있죠, 실제로. 네. 네. 그런 건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면접이 부서마다 조금씩 다 상이하게 하다 보니 PT 면접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전략을 한번 짜봐라. 실제 우리가 바로 갖다 써도 될 만큼 브랜드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하고 통통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저도 굉장히 놀랐던 그런 후보자가 있어서 근데 심지어 인상도 되게 좋고 태도도 입사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어떻게 보면 베스트 케이스? 오, 네네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을 네. 물어볼게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궁금해하고 저는 일단 어느 정도 답은 알지만 그래도 네, 질문을 좀 해볼게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어느 정도로 작용하나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채용 못하게끔 아예 설정을 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쵸. 이 후보자가 지원하면 자동 드랍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같은 노쇼.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노쇼. 이제 합격을 통보했는데 다른 회사랑 비교하다가 드랍한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는 네.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회사는 무조건 이 사람은 다시 지원해도 안 뽑는다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사실 역량이 너무 뛰어나거나 아, 그런 그렇죠. 경우는 아, 그렇죠. 예외. 예외적이죠. 예외. 아니,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럼요. 이러면 아이, 우리를 그러면 깠어도 데려와야죠. 또 다른 경우 있어요? 면접을 봤을 때 네. 태도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으면 네. 그럴 수 있죠. 외국계 기업은 드랍에 연락을 안 주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 죄송합니다.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온 공고에 또 지원해도 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이 조금 달라. 그러면 지원해도 되냐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팀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지원해도 되죠. 당연히 네. 되는데 가끔가다 동시에 올라온 모든 공고에 공고에 다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메일이 한 10개가 쫙 와 있어요. 근데 포지션명만 달라져 있어. 그런 분은 사실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타깝죠.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번 면접에서 떨어지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입대였어요. 뭐 네, 아니면 좀 완전 주니어 때. 주니어 네네네. 레벨인데 뭐 임원 면접에서 탈락했어. 좀 나중에 경력을 쌓고 지났어요. 시니어나 네. 뭐 매니저 이런 포지션에 지원을 하면 그땐 충분히 상관없죠. 가능성이 그쵸, 있다. 그럼요. 네, 네, 그쵸. 당연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9년 차이신데 어떤가요? 369라고 하죠? 10개월, 6개월, 9개월에 한 번씩 오고 3년, 6년, 9년에 한 번씩 온다는 369, 369. 잘 369, 369. 걸렸어. 인사 담당자로서 살아온 거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3분의 1을 지금 9년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지금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일부? 같은 것 같아요. 뭐 교육 쪽 일도 해봤고 채용 쪽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를 통해서 회사 분들이랑 또 친해지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지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저랑 이제 코치와 회원으로 만난 지도 사실 거의 그 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쵸. 본인에게 있어서 커리어 브릿지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한테 약간 이정표 같은. 우와. 네. 너무 감동적이다, 지금. 네, 사실 처음에는 공공기관만 가고 싶었어서 맞아요. 막 시험 준비하고 면접 보고 막 이러다가 계약직으로 우선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다 보니까 이 일은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난 뭘 하지? 이랬을 때 여기서 하는 그런 코스 있죠. 내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했던 업무랑도 맞는지 뭐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실제로 잘 맞는 거죠, 저랑. 그쵸. 이렇게 오랜 기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행히 첫 단추를 잘 꿰서 지금도 계속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네. 즐겁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 너무 저한테 고마운 존재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9년이 왔으니까 네. 앞으로가 또 있잖아요. 어떻게 커리어를 가져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최종 커리어볼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인사 쪽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현재도 약간 제너럴리스트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험을 쌓아서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죠. 어디까지? 저 꼭대기까지. 지정, 에이펙 총괄까지?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저기 글로벌 헤드가 돼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회원들이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름 팁을 많이 드린 것 같긴 한데 준비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되게 힘들고 막 왜 나는 안 되지?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믿고 이제 따라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면접이나 모든 지원하는 것 자체가 다 경험이라서 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커리어 오네어 첫 번째 게스트 써니님을 모시고 좋은 시간, 너무 재밌는 시간.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집에 가지 말자. 집에 가지 말자. 너무 재밌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런 촬영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우선 걱정이 되고요. 제대로 네. 말을 한 게 맞는지. 근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재밌게 저도 약간 수다 떨고 가는 느낌이어서. 써니님은 또 바이잉걸이시잖아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요? 우리 마무리 인사 영어로 한번 쏴주세요. 영어로요? 또 이렇게 시키시면 빼진 않죠. 네, 그럼요. First of all, thank you for inviting me over today. I hope what I said is helpful to all of you. I wish you guys all get into a good company. Good luck! Good luck!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부르면 오실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럼 또 와야죠. 네, 질문 달아주시면 그 질문 가지고 우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좋아요. 소통하는 채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써니님 모시고 우리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